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연애는 10년차로 현재는 이혼을 한 돌싱 여자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남편도 동갑이었어요. 저희는 20살에 만나서 다른 사람 한 번 보지 않고 둘만 만나서 쭉 연애를 해왔습니다. 사실 중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노력한 시점도 있었는데 익숙하단 게 무섭더군요. 새로운 사람하고 어색한 시기를 뛰어넘는 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고 또 만나면서 결국 결혼까지도 반전 없이 남편과 하게 됐죠. 돌아보면 제 인생은 20대부터 30대 시절까지 전부 이 남자에게 바친 것 같아요. 정이라는 무서운 감정 때문에 인생 자체를 망친 것 같아 그게 가장 후회스럽네요. 결혼하고 한 1, 2년은 연애와는 다른 안정감도 좋았고 어린 시절부터 저를 쭉 봐온 시댁도 편안해서 좋았어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랑 같이 데이트하는 일이 정말 잦았을 만큼 남자친구가 남편이 된 게 좋았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내니 주변의 친구들도 모두 아는 사람들이라 집에 놀러오고 서로 만나는 것도 편했고 오래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 장점이 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언젠가부터 점점 저에게 거리를 두더라고요. 원래 결혼하고 나서는 주말마다 좋아하는 LP를 사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와인도 한 잔씩 마시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씩 줄어가며 작년부터는 아예 각방에서 지내며 생활하고 있죠. 초반엔 직장을 다니는 저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남편의 패턴이 맞지 않아서 다른 방에서 자기 시작했는데 저하고 거리를 두는 어느 순간부턴 잠자리도 피하길래 소원해진 부부 사이를 어떻게든 회복해보려고 저는 먼저 와인을 한잔 하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여자인지라 남편에게 항상 사랑받고 싶고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너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와인을 마시자고 하냐? 나 마감 내일 모레라서 일 마무리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예민한 사람 놀리냐?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하는데 기한이 있으면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으니 괜한 소리를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며 나름 제 의도를 해명하기 위해 요즘 우리 너무 대화도 없고 당신도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대화라도 할 겸 얘기 꺼내본 거지. 미안해, 난 몰랐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 불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곤 절 지나치며 하는 말이 뭔 놈의 대화를 해. 10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으면 됐지. 아직까지도 더 할 얘기가 있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네요. 10년 만났으면 결혼해서 대화도 부부관계도 소홀해지는 게 맞는 건가 싶었네요. 제 성격 자체가 좀 소심해서 그 말을 듣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꿀꺽 삼키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 입을 꾹 다물고 살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선 유쾌하고 인정 넘치는 사람인데 제 앞에서는 그렇게 차디찬 얼굴을 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니 이 말을 남편과 제 친구인 사람에게 했다가 말도 안 된다고 믿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옛 어른들 말로 사람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안다더니 우리가 겪은 계절이 몇 번을 돌았는데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딴 사람이 돼 낯설기만 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우린 같은 집에서도 서로 메신저로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방에서 밥 먹을 거야? 반찬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다 먹어. 라면 답장도 안 하고 방에서 나와 알아서 꺼내 먹곤 하더라고요. 남편은 대답도 응, 아니 밖에 하지 않았고 이건 뭐 기계랑 사는 것 같았어요. 인공지능하고 얘기해도 이것보단 외롭지 않겠다 싶게 남편은 말을 안 하거나 단답형의 대답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낯선 사람이 큰 장비 가방을 들고 저희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전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누구시냐고 물었고 그 아저씨는 여기 사세요? 번호키 설치 때문에 왔어요. 좋은 걸로 잘 달아드렸으니까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남편분한테는 잘 설명드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체 번호키를 어디다 설치한 건지 집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남편은 자기 방 앞에 떡하니 번호키를 달아놓은 겁니다.
한 집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기가 막혀 남편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하다 이런 짓까지 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한 집에 살면서 방에 번호키까지 달아놓고? 왜? 내가 방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서? 그래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벌써 몇 개월째 이러는 건데 나도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 근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있는 대로 소리를 내질렀어요. 그러니 남편은 조용히 얘기하라며 나 엄연히 프리랜서고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너는 직장 다니고 매일같이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남자 직원들하고도 희덕대면서 밥 먹고 얘기할 거 아니야. 넌 그게 출근화 될 수 있지. 난 아니잖아. 내가 뭐 출퇴근하면서 여자들이랑 대화라도 하냐? 라며 적반하장으로 절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결국 서로 물건까지 던지며 큰 싸움으로 벌어졌고 남편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 가득한 말까지 퍼부으며 여자로서 매력도 없고 지겨워졌다는데 하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니까 조용히 닥치고 살라네요. 이렇게 살아주는 남자가 있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는데 저는 정말 그 상황에서 이혼의 기로에 몇 번이나 서 있는지 몰랐어요. 10년 동안 연애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뜨겁게 관계가 불타오르곤 했는데 이건 그때처럼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집만 같이 쓰는 룸메이트로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없는 시간에 나와서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일을 보는지 퇴근을 하고 오면 주방과 화장실을 쓴 흔적들이 난무하더라고요. 지가 먹은 건 최소 치울 줄이나 알아야지. 치우지도 않고 있는 대로 벌려놓았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 방문을 부서져라 두들겨댔고 나와보라고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써보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방에 있는지 듣기나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남들한테 창피해서 1년이 넘게 저희 부부가 이러고 산다는 걸 말할 수도 없었지만 제 친구 중에 언니가 정신과 의사인 사람이 있어 그 언니에게는 남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혹시나 남편의 이런 상태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니 친구 언니는 아마 자세한 진단은 네 남편을 만나서 얘기해봐야 알겠지만 네 말만 들었을 땐 남편이 정신적인 문제로 사회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교류나 활동을 거부하고 집안에만 있을 수도 있어. 라며 언제 한번 병원에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만나봐야 한다면서요. 저도 그 친구 언니의 말을 들으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실은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아 아픈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너무 몰라준 건가 싶어 남편을 조금 더 관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방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싶었어요.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제 눈으로 한번 봐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소형 카메라까지 사서 남편이 비번 누르는 게 잘 보이는 곳에 달아놓았고 어떻게든 방 안에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전 며칠 동안 동영상을 돌려보며 눈이 빠져라 남편의 누르는 손 모양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몇 번이나 제 자신이 초라한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집에 살면서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댔네요.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 낮에는 남편이 뭘 하는지도 볼 수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출근을 하면 얼마 있다 바로 나와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거실에서 TV도 보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 일도 계속하는 것 같은 게 전화통화로 작업물 얘기도 하고 일 얘기도 하며 언제까지 해드리겠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렵게 남편 방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남편이 미팅을 하러 간다며 나간 날 집에 다시 들어와 그 방을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전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하나씩 눌렀고 문을 열기 전 만약에 뭐라도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싶은 마음으로 눈을 질끈 감고 문을 확 열었어요. 다행히 뭐가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근 1년 만에 보게 된 방이었습니다. 역시나 방은 자취생의 집처럼 더러웠고 쓰레기며 빨랫감은 곳곳이 늘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영상을 다루는 일을 하기에 책상 위엔 장비들로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죠.
아까도 말했듯이 사실 이 방을 들어오기 전만 해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혹시 남편이 여자라도 숨겨두었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증거들이 난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다행인 건지 여자도 남편의 불륜의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제가 장롱이며 침대 바닥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의심이 갈 만한 것들은 아예 없었죠. 정말 그 친구의 의사 언니 말대로 남편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과 행동까지 하며 남편을 의심했던 게 너무나 미안해지는 순간이더라고요. 저는 허무한 심정으로 책상 의자에 앉아 멍하니 남편의 컴퓨터를 쳐다보았어요. 그 속엔 남편이 작업을 하다만 몇 개의 영상들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나 열심히 살고 있었던 남편인데 10년 동안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렇게 전 책상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 안에서 그만 좀 해 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혹시 아까 제가 컴퓨터를 만지다가 영상이 재생이 되었나 싶은 생각에 영상 몇 개를 살펴봤는데 재생이 되고 있는 영상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소름이 끼치는 게 계속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컴퓨터에서 들려오는 거긴 한데 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건지 저는 컴퓨터를 싹 다 뒤져보았고 화면 하단 부분에 아주 작게 숨겨져 있는 창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있는 CCTV 영상인 겁니다. 남편은 누군가를 감시하는 듯 CCTV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걸 계속 틀어놓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게 다 뭐지 싶어 그 CCTV 속 영상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놀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영상 속 배경은 바로 저희 친정집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속엔 저희 엄마와 제 남편이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녹화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둘의 대화 내용을 들으려고 볼륨을 있는 대로 높였는데 둘의 대화 내용을 듣곤 더 기가 차 할 말이 안 나왔네요. 차라리 이 방에 남편이 여자를 숨겨놓고 이 방에 불륜 증거를 숨겨놓은 게 덜 충격적이었을 것 같았죠. 엄마와 남편의 대화가 제겐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엄마는 남편의 다리를 붙잡으며 한 번만 좀 봐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엄마를 발로 떼어내며 이 아줌마야, 빨랑 돈 내놓으라고. 아줌마 저번에 주식해서 돈 500만 원 정도 벌었다며. 어딜 한 푼도 없는 척을 하고 있어? 빨리 안 내놔? 아줌마네 식구들한테 싹 다 불어버리기 전에 빨리 내놔? 라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엄마는 그런 남편을 막아서며 김서방, 알겠네, 알겠어. 내가 500만 원 준비해서 3일 뒤에 입금시켜줄 테니까 제발 우리 가족들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말어, 응? 이라며 남편에게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서방, 1년 동안이나 나 괴롭혔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1년 동안 나한테 뜯어간 돈만 6천일세. 그 돈이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고. 라고 하니 저희 남편이 바닥에 있는 저희 엄마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이 아줌마가 지금 장난하나? 아줌마, 그렇게 떳떳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전부 다 뿌릴게.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계약도 끝내면 되겠네. 라고 하는데 엄마는 안 된다며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 그 둘의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대체 엄마와 남편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남편이 저희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저렇게까지 돈을 요구하는지 화가 나고 피가 거꾸로 돌았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또한 대체 말하지 못할 비밀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발밑에서 벌벌 기는지 의문투성이었죠. 저는 일단 남편의 컴퓨터에는 뭔가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부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이 두 사람의 사이에 그 뭔가를 알아내야 했거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수백 개의 파일들을 일일이 다 살펴봤는데 장모라는 파일을 하나 볼 수 있었고 그 파일을 연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진들과 영상 그리고 엄마의 친필 각서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어떤 남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었고 숙박업소까지 드나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사진으로 찍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남자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아빠의 절친한 친구 임 아저씨였습니다. 엄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아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이걸 빌미로 저희 엄마에게 협박을 하며 돈 6천만 원을 뺏어간 것 같았죠.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고 믿기도 싫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사실들을 알게 돼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저는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그 방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해도 저희 엄마에게 이런 쓰레기짓까지 하며 이딴 식으로 엄마를 이용한 남편놈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엄마도 잘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이건 아니었죠. 그렇게 남편놈을 한 3, 4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남편놈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 방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걸 보고는 미친 사람처럼 뛰쳐들어와 어떻게 문을 연 거냐고 미쳤냐며 난리를 치는데 저도 그런 남편놈에게 소리를 지르며 미친 건 너지. 너도 우리 엄마 감시하고 우리 집에 CCTV까지 달아놨잖아. 근데 나라고 하지 말라는 법 있어?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라며 남편놈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바닥으로 있는 대로 집어던지며 악을 썼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냐고 했죠. 아무리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고 딴짓을 하고 다녔다고 해도 니까짓 게 엄마를 심판하냐고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거냐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러니 남편놈은 야, 니네 엄마가 실제로 바람피고 네 아빠 친구 만난 건 맞잖아. 내가 없는 얘기 지어내면서 돈 뜯어낸 거냐? 그리고 돈 준다고 얘기한 건 처음부터 니네 엄마가 준다고 한 거야. 나 입막음하려고 먼저 돈 주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나도 내 권리 찾으며 돈 받은 것뿐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난리야? 난리 칠 거면 네 엄마한테 가서 난리 치라고 라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남편놈에게 너 말이라고 쉽게 하지 마. 그럼 입장 바꿔서 내가 니네 엄마한테 똑같이 그랬다고 해도 너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할 거냐? 칭찬할 거냐고. 어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너 이러려고 방에 번호키까지 해놓고 이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냐? 너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우리 가족들한테도 전부 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엄마가 아빠 친구랑 불륜한 것도 다 말할 거야. 그래서 네가 우리 엄마한테 뜯어간 돈도 전부 다 뱉어내게 할 거고 라고 하니 남편놈은 그 돈 벌써 다 썼는데 어떻게 뱉어내냐며 저를 비웃는데 저도 그런 남편놈에게 그럼 안 되겠네. 협박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겠네. 아 그리고 이혼 소송도 같이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라고 하니 남편놈은 고소라는 말에 상당히 당황을 했고 말까지 더듬거리는데 알아보니 협박죄가 가족들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도 남편놈에게 다 해주며 너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도 너무 미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통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비록 무뚝뚝하고 무관심한 것 같아도 엄마와 자식들에게 한평생 희생을 한 분이셨거든요. 저는 각오를 하고 집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엄마를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분명 신발은 있는데 대답이 없어 무작정 안방에 들어갔고 저는 방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옆엔 그동안 모아둔 수면제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전 그 모습을 보자마자 곧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고 엄마는 가까스럽게 위세척을 하고 겨우 눈을 뜨셨어요. 그리곤 절 보자마자 오열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엄마를 붙잡고 같이 오열을 했네요. 비록 엄마가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했고 상처를 준 건 사실이지만 악마 같은 남편놈에게 1년이란 시간 동안 시달린 걸 생각하니 너무 가엾고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내 엄마잖아요. 그렇게 엄마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엄마는 아빠 친구와 딱 3번 만남을 가졌을 때 제 남편에게 들키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 아저씨와 당연히 안 만나지만 엄마의 작은 실수로 차마 저희 가정을 깰 수 없었기에 끝까지 지키고 싶어 제 남편놈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게 1달이 지나고 2달, 3달이 지나니 점점 원하는 게 심해졌고 엄마도 하는 수 없이 약자가 되어 이리저리로 끌려다녔다는데 남편놈은 이것보다 더 심하게 난리를 쳤던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만난 쓰레기 같은 남편놈 때문에 엄마가 나쁜 생각까지 했던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팠죠. 저는 이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런 악마 같은 남편놈과 싸워야 했고 승소를 해야 했어요. 저희 가족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선 엄마의 잘못은 나중 일이고 그보다 제 남편놈 잘못을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며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 첫 공판이 열렸는데 판사님이 남편놈에게 협박을 한 이유에 대해 묻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놈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연애할 때 한 번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자신을 찾아와서 저를 그만 만나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 두고두고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저와 결혼을 하고 나니 저희 엄마의 약점을 잡아 그딴 짓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단지 만나지 말라는 말 때문에 이딴 짓을 벌였다는 게 너무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하기 그지없었죠. 결국 남편놈은 직계존속 협박죄로 1년간의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의 이혼 소송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나중엔 저희 집을 찾아와 잘못했다며 탄원서 좀 써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며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반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어 쫙쫙 찢은 후 그놈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또 소송할 테니 그리하려고 했죠. 그러니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사실 소송이 끝나자 엄마가 제일 많이 불안해하셨는데 다행히 2년 동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또한 그놈도 복역을 마치고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저희 집은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아빠의 용서로 엄마는 이혼을 면하며 가정을 지키실 수 있었어요. 저 또한 현재는 엄마와 아빠와 살며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잘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지만 그런 미친 인간과 함께 사느니 혼자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다 생각하며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긴 글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후회 없는 결혼 생활 될 수 있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만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